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담화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제명 출당을 추진한다면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친윤 권성동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탄핵 정국이 숨가쁘게 돌아가면서 여권 내부 역학구도가 어찌 될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했는데요. 대통령 담화한다는 거 미리 알지는 못하셨죠? 전혀 몰랐습니다. 네,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오늘 담화 김종혁 최고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벌어졌던 일은 지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그날 밤의 일처럼 정말 너무나 비현실적인 일들이 연속이어서요. 네. 지금도 좀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대통령께서 갑자기 담화를 발표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무슨 담화지? 근데 대통령께서는 이선을 후퇴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뭐 본인의 임기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맡긴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상태였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 탄핵 절차에 응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렸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네.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본인이 이제 비상계엄을 한 것은 야당의 패악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뭐 야당이 패악질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만이 아니고 저희 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네. 야당의 어떤 그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을 탄핵하는 것들도 비판을 하고 또 그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도 맹렬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슨 계엄을 해서 비상계엄으로 그것을 바로잡겠다라는 얘기는 전혀 이해가 가지도 않고요. 논리적인 설득력도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경고성으로 야당에게 그 경고를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비상계엄 때문에 본인은 지금 탄핵 위기에 처해 있고 네. 그다음에 여권은 전부 다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원래대로 하자면은 내년 3월이나 4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이 내려지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아마 실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저희 여권으로서는 상당히 우세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대통령의 뜬금없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뒤틀어지고 그다음에 저희는 국민적 비난을 받으면서 수세에 몰려있게 돼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마치 무슨 경고를 하기 위해서 야당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네. 또 하나는 선거에 대해서 뭐 제가 그동안 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선거 내용을 쭉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동안 뭐 해킹을 당했었고 성관이 그다음에 얘기했고. 예. 선관위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거 다 보도된 내용이거든요. 예. 다 보도된 내용이고 그것도 저희 여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성명도 많이 냈고 저도 패널로서 나가서 그 선관위를 많이 비판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 결론으로 선거 결과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선관위 주도하에서 대선이 치러졌고 또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거는 다 건너뛰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총선에서 저희가 대패했던 그 총선을 얘기하면서 그 선거 결과를 누가 믿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거는 사실 지난번 선거 패배는 대통령이 의정 갈등, 의사 정원을 줄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작된 의정 갈등, 네. 그리고 대파 소동, 그 다음에 이종섭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던 것들 등등이 이제 겹치면서 저희가 지지도가 폭락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철회한 측면이 컸다. 그렇죠. 본인이 주도하신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발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선거에서 큰 패배를 가져오게 된 건데 네. 그거 남말하듯이 하면서 마치 그것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선거가 진 거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시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 증거를 제시하는 게 해킹당한 적이 있다. 뭐 그 선관위가 근데 그 선관위 해킹당한 다음에 그 조사를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를 증거로 제시하셨기 때문에 네. 좀 당황스럽고 또 황당하기조차 했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좀 놀랐던 건 지난번 담화에서는 뭐 임기나 이런 거 당에 일임하고 그런 톤이었거든요. 근데 그 톤이 많이 바뀌어서 한동훈 대표도 오늘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아서 뭐 탄핵 찬성 입장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는 취지로 이제 지적을 하면서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이 그 대통령 담화 직전에 한 대표가 좀 제가 보기엔 약간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 네. 그 직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얘기가 좀 활발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이 한다는 걸 몰랐고 예. 대통령께서 출근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저희 만났을 때는 일단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리고 그 다시는 제2계엄이 없을 것이다. 네. 그리고 수사에 응하겠다. 네 번째는 본인의 임기를 포함해서 당정 그 어떤 국정에 대해서 이선으로 후퇴하면서 모든 것을 당정에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게 불과 네네. 5일 전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출근하신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본인이 뭐 전혀 잘못한 게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한동훈 대표는 그럼 조속한 탄핵이 필요하다. 네.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렸던 질문은 대통령 담화 직전에 한동훈 대표 기자회견이 있었고 네. 대통령 담화 이후에도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 담화 직전에 한동훈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직전에 아마 비공개 회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대통령 담화는 나오기 전이지만 자 우리가 이제는 입장을 정리해야 되고 뭐 이게 탄핵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거를 최고위원 사이에 좀 활발하게 논의를 했냐 이런 분위기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최고회의 굉장히 일찍 끝났는데요. 아 그래요? 최고회의에서는 각자 의견을 얘기해 보시죠. 그랬더니 뭐 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라고 해서 최고회의는 끝났고 네네. 최고회의 끝난 다음에 이제 대표실 돌아가서 있는데 거기서 갑작스럽게 그 대통령이 무슨 담화를 내신다. 네. 라고 하니까 그렇게 된 사실 거군요. 대표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미리 정해놓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것을 발표를 안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바로 그 확인을 해보고 나서 가서 원래 준비됐던 그 담화문을 본인이 읽은 겁니다. 그렇죠. 자, 또 이제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제명 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 소집 지시했고 이게 오늘 저녁에 열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죠? 예, 오늘 뭐 10시에 열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사실 확인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저는 계속 오후에 예.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돌아다니느라고 확인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요 대목에서 제가 하나 좀 이 질문을 드릴게요. 가뜩이나 네. 지금 이제 뭐 당내 갈등, 탄핵 표결 전후해가지고 당내 갈등 이제 고조되는 건 어차피 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네. 제명 출당 이거를 이 시기에 하는 게 안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뭐 친윤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약간 대결 양상을 보이는데 가뜩이나 기름을 붓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일단 본인이 했던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그 군인들이 의사당에 침입을 하고 그리고 무슨 수감시설까지 정비를 하고 대통령이 직접 또 특전사령관에게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다 끌어내라든가 뭐 이런 지시를 하셨다. 네.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국무회의 자체도 거의 5분 이내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서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사실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는 네. 부분을 증언하는 등 지금까지 나온 각 관련자들의 증언만 해도 이 그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아주 위법한 것이었고 반헌법적이었다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죄송하다고 사과를 며칠 만에 했다가 다시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네.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당대표의 입장에서는 우리 당이 빨리 그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하지 않는 한은 네. 그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당에서는 뭐 사실은 또 어제 뭐 그 본회의에서 윤상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도의 통치 행위론 뭐 이런 것도 네네. 있지만 일각에서는 뭐가 이것이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내란 아니지 않느냐라는 네. 주장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당내 갈등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나 당 대표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빨리 네. 우리가 정리해야만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내란죄를 단정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또 지적도 하긴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조금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친윤 권성동 의원이 비윤 김태효 의원을 여유 있는 표차로 제치고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시점에 친윤 핵심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이 의미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당내에서 그 친윤 의원들이 다수인 것은 분명하고요. 네. 더구나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제 이 정권을 만들어내는데 직접적인 공을 세우신 분이죠. 네. 그리고 의원들과도 지난번에 원내대표를 이미 거치셨고,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과도 굉장한 네트워킹 내지는 친밀 관계를 갖고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 혐의로 뭐 지금 피의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입건이 돼 있고. 예. 그런 와중이고 또 탄핵 논란이 계속 두 번째 이제 탄핵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네. 출국 금지돼 있고, 그리고 아마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라는 것들이 그런 관측이 유력한데, 네. 이런 상황에서 그 윤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분이 당의 원내대표가 된다. 이런 상황을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네. 아마 내일 아침에 뭐 도로 친윤당 뭐 이런 식의 제목이 나오지 않을까, 사실 저는 좀 두렵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투표는 투표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 친윤의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2인자로 등극하시게 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네. 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현재까지 국민의힘 당론은 탄핵 부결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 당론으로 탄핵 찬성하고 완전히 대조되는 그 입장인데, 그렇지만 의원총회에서 뭐 3분의 2 이상 의총에서 뜻을 모아가지고 이걸 변경할 수도 있다. 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또 뭐 참여 여부 이런 것들도 의총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네. 이제 표결 이틀 남겨두고 계신데 지금 어떤 의원들의 지지 분포라 그럴까요? 탄핵 찬성 반대, 표결 참여 반대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전제가 되는 게 좀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게요. 네. 대통령께서 스스로 내가 탄핵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보겠다, 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네네. 그럼 사실은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반대할 명분도 없어진 거예요. 본인이 하겠다는데. 예. 네, 예. 본인이 심판을 받아보겠다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겠다. 무슨 근거로, 논리적 근거가 있을까요? 어떤 정당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뭐 그런 것을 당론으로 정해서 지난번처럼 의원들에게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태는 매우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우리가 당론으로 정해서 집단행동을 할 때가 여러 차례 있었고 우리뿐만 아니라 야당도 그렇게 합니다만, 적어도 탄핵 사태와 같은 이렇게 중차대한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그런 사태에서 의원들이 뭐 참석해서 부결을 하든, 그러니까 찬성을 하든 반대표를 던지든 그것은 뭐 별개입니다만, 네. 투표장에 들어가는 것조차 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존재 가치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네.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토요일에 투표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가서 자기의 양심과 소신대로 찬성표를 던지든 반대표를 던지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앵커님께서 아까 여쭤보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네. 그러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확히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 많은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적어도 지금까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식적으로 공개한 의원이 7명이거든요. 맞습니다. 진종호 한재하 의원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최소한 8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 많은 의원들이 들어가서 자유투표가 아니더라도 네. 비밀 투표를 하게 되면 거기서는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뭐 지도 체제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당 리더십, 당 대표 리더십이랄까 이런 부분하고 조금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민전 최고위원이 네. 오늘 오전에 의총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탄핵 가결은 곧 지도부 붕괴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자,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께서 보시기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세요? 근데 김민전 최고께서 하신 그 논리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탄핵의 가결이 지도부 붕괴인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붕괴가 될 때는 뭔가 잘못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붕괴가 되는 건데 어쨌든 당 개인적- 지도부가 잘못해서 대통령이 뭐 탄핵됐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논리 같은데 이쪽에서는 반대인데 왜 그러냐 하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좀 책임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책임이 있을까요? 지금 비상계엄은 명백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백히 이것은 반헌법적 행위고 대통령이 잘못하신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군을 동원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탄핵이 되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그 탄핵 심판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대통령 말씀대로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이 옳았는지 그랬는지에 대한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행위 자체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대통령이 잘못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본인도 탄핵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찬성을 해서 그 탄핵안이 통과됐으니까 지도부가 붕괴해야 된다.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 하니까 예. 아니, 사고 친 사람이 있고 그 사고를 막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고를 친 사람과 가깝게 있던 사람이 그 사고를 막으려던 사람들한테 니들이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자,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의총장에서 한 대표 세워놓고 막 뭐 의원들끼리 서로 소리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탄핵 표결 이후에 또 당내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분당까지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김종혁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앞으로 당내 갈등 상황 어떻게 하면 좀 봉합해 나갈 수 있을지 또 한동훈 대표 리더십이 잘 유지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저희 당이 위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것은 가치의 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하셨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가 좀 분명해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당내에 있는 일부 분들께서는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인식이 계속 유지된다면 충돌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를 통해서 하나하나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아마 처음에는 대통령이 그래도 충심해서 그런 일을 했던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 실체적 진실 앞에서 입장을 달리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눈에 띄는 점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핵 찬성 표결 입장 밝혔다는 겁니다. 유력 여권 차기 주자 둘이 입장을 같이 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오세훈 시장뿐만이 아니고요. 김태흠 충남지사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유정복 인천시장도 탄핵 찬성이다. 내가 그동안에 그 얘기했던 것들은 잘못된 것 같다라면서 바꾸셨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 그리고 김태흠 충남지사 이분도 대통령과 매우 가까우셨던 분 아닙니까? 유정복 그렇죠. 시장. 예. 이건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님이세요.
이분들이 모두 지금 이거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당내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에게 계속 배신자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여기 있는 이 네 분, 오세훈 시장도 배신자고 김태흠 충남지사나 유정복 인천시장 모두 배신자입니까? 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당 안팎에서 벌써 내년 봄 조기 대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객관적인 어떤 그 관측으로 볼 때는 이 여권 여당 쪽이 좀 많이 불리해 보이는데 우리 그렇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께서는 그래도 돌파구가 있다고 보시는지 뭐 어떻게 해야지 그래도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여당 쪽도 얻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 앞에 다 함께 사죄 드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그 사법부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그 판결을 빨리 내리도록 촉구를 해야 됩니다. 네. 원래 1년 이내로 되도록 돼 있는데 1심 재판에만 799일이 걸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2심, 3심을 빨리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더 이상의 불공정 시비나 논란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